반갑습니다. 심심삼방이고요. 오늘은 2020년 8월 21일 매일 좋은 습관 만들기, 매일매일 책을 읽고 유튜브에 기록하기 두 번째 날입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릴 책은요, 성공하는 습관을 만드는 하루 1분 21일 감사 일기의 힘 땡큐 파워라는 제목의 민진홍 작가님의 책입니다. 민진홍 작가님은 현재 대한민국 최초 1호 땡큐 테이너입니다. 땡큐 테이너란 감사와 엔터테이너의 합성어로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감사를 접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을 뜻합니다. 한때는 한 달에 수천만 원을 버는 그런 사업가이기도 하였는데요. 큰 실패를 겪고 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그렇게 시도까지 하였던 나는 운이 없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로 꽉 차 있었던 사람이기도 하였는데요. 이후에 수많은 성공한 사업가 그리고 명사들을 만나면서 자신에게 없었던 것은 운이 아니라 감사였음을 깨닫게 되고, 이후에 감사를 습관화하는 21일 감사일지 프로그램을 완성하고 감사의 힘을 전하는 땡큐 파워 강의를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삶이 기적 같은 변화를 불러옵니다. 어떤 행동이 습관으로 자리 잡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임계점이 21일이라고 합니다. 긴 인생에서 한순간일 수도 있는 21일만 한번 투자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부터 며칠에 걸쳐 제가 땡큐 파워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생각으로부터 나온다. 감사의 어휘를 보면 나누고 표현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특히 느낄 감은 다할 함과 마음심의 조합이다. 마음을 다해 고마움을 표현한다는 의미이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가 있다. 천국과 지옥에 똑같은 기다란 1m짜리 숟가락과 풍성한 식사가 있다. 지옥에서는 그 숟가락으로 서로 자신의 입에 넣으려 애를 쓰지만 길어서 밥을 퍼도 먹지 못해 화만 낸다. 숟가락이 부딪힐 때마다 서로를 탓하고 싸우면서 아수라장이 된다. 시간이 지나 배는 점점 더 고파져 결국 이성을 잃게 되고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끔찍한 현장이 나온다. 반면 천국에서는 똑같은 긴 숟가락으로 상대에게 먹여준다고 한다. 서로 배불리 먹고 서로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행복해한다. 똑같은 상황에서의 이런 차이는 바로 배려와 이타심, 감사함을 표현하고 실천하는 것에서 비롯한다. 감사는 생각으로부터 나온다는 동영상을 보며 생각만 바꾸면 감사한 것이 저절로 생긴다는 것을 많은 사람이 깨닫게 되었다. 즉, 매 순간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감사할 일이 나온다는 것이다. 더 쉽게 풀이해 생각해보면 누구에게나 자신의 안에 감사가 있다는 말이다. 감사의 눈으로 계속 바라보다 보면 숨을 쉬고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진정한 감사가 나온다. 심장이 피곤하다고 해서 멈추는 일이 없고 폐 또한 멈추지 않고 호흡한다. 그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한 일이다. 주어진 상황이 같아도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그러므로 내 가치관과 미래의 기준을 맞춰 현 상황을 감사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내가 처한 상황과 현실을 정확히 인식해야 가능한 일이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생각과 행동 패턴이 어떠한지 면밀하게 들여다보아야 한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시점에 포인트를 맞추면 그마저도 감사할 수 있다.
누가 봐도 마이너스인 상황을 플러스로 변화시킬 때 당신은 그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욱더 단단한 마인드를 가질 수 있다. 울퉁불퉁한 자갈길이 강인한 정신력을 만들고 그것이 결국 앞으로 마주해야 할 미래를 결정한다. 때로는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더 빛을 발하기도 한다. 만약 재벌가에서 태어나 별다른 장애물 없이 부사장 자리에 오른다면 사람들은 이 부사장을 대단하다고 생각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요즘 논란인 금수저를 넘어선 다이아몬드 수저를 보는 것 같아 오히려 씁쓸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 반면 끼니를 잇기도 힘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어려움을 헤치고 부사장이 됐다면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롤모델이 되어 아직까지 세상에 희망이 있다는 증거이자 등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어려운 일은 자신의 힘으로 헤치고 극복해 나갈 때 더 가치가 있는 법이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낸 사람은 많은 기회를 얻게 된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류 역사상 최고 수준의 물질적 삶을 누리고 있다. 그런데 고마움을 표현하는 사람의 수는 날이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라고 한다. 미국도 현재의 삶에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하는 인구가 50년 전에 35%에서 현재는 30%도 안 된다. 50년 전에 비해 엄청난 풍요를 누리고 있음에도 행복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이다. 감사의 마음은 상대적인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순전히 자기 자신이라는 개인의 것이며 불가지의 영역이다. 우리는 통장에 3억 원이 있으면 행복해질 거야. 멋진 차를 사면 행복해질 거야. 좋은 집을 가지면 행복해질 거야. 라는 식으로 행복을 나중으로 미룬다. 자신의 욕구가 채워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는다. 하지만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문제가 생겨날 것이다. 문제없는 날은 우리가 숨을 거두는 날일 뿐이다. 그렇다면 죽음에 다다라 자신은 한 번도 행복한 날이 없었다고 회고하며 생을 마감할 것인가? 인간의 생은 숨을 쉬는 순간부터 선착순이 아닌 무작위로 무덤으로 돌진하는 과정을 품고 있다. 아무리 부자이고 성공한 사람일지라도 피할 수는 없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내 현재 상황이나 여건에 상관없이 최대한 행복해야겠다고 생각을 바꿔야 한다. 불행이 아닌 행복을 선택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우선 당신의 상황을 잘 관찰하고 기존의 틀을 인식해야 한다. 나에게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패턴을 보아야 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자기 마음대로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당신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시선에서 벗어나야 한다. 상황이 더 좋지 않았던 다른 사람들에 비해 당신이 크게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분명 나와 조금이라도 다른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나는 2년간 여러 단체에서 많은 저자와 성공한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적이 있다. 아주 다양하지만 그들의 한 가지 공통점은 조그마한 것에도 항상 감사한 마음이 몸에 배어 있다는 것이다. 설사 수천억 원을 지닌 부자라도 매번 한 끼에 수백만 원짜리 식사를 하지는 않는다. 연구 대상자 중 성공한 사람들은 3,000원짜리 식사도 감사한 마음으로 맛있게 먹는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식사 시간에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닌 기대에 못 미치는 뭔가가 나오면 불만을 쏟아낸다. 먹으면서도 다른 쪽에 더 좋은 음식을 먹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자기 신세를 한탄했다. 자기가 손에 쥔 소소한 행복을 모르기 때문이다. 다른 인생의 테이블을 흘끔거리며 자신이 가진 것들을 가늠한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채워져도 공허할 뿐이다. 과거에 내가 그런 사람이었기에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잘 안다.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기에 늘 목이 마른 것이다.
언어와 피부는 다를지라도 지구상 거의 모든 나라와 민족의 부모들이 아이에게 가르치는 말의 순서는 똑같다고 한다. 엄마, 아빠, 다음이 바로 고맙습니다이다. 그런데 더 재미난 것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는 일생을 살면서 그 어떤 말보다 오랫동안 많이 한다고 한다. 엄마, 아빠라는 단어는 어른이 되어가며 사용이 준다. 반면 고맙습니다는 살아가는 동안 꾸준히 쓴다. 특히 삶의 만족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감사 언어를 쓰는 비중이 높은데 실제로 OECD가 발표하는 삶의 만족도 지수에서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는 미국 사람들은 땡큐라는 말을 일상생활 언어에서 30% 가까이 쓰고 있다. 어떤 말은 향기가 나고 듣는 이에게 긍정적인 에너지와 힘을 주지만 또 어떤 말은 타인의 삶은 물론 자신의 삶까지 망가뜨릴 수 있다. 같은 입에서 나오는 말일지라도 그 파장의 성격이 다른 것이다. 마가렛 대처 전 영국 수상도 생각을 조심하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하라 습관이 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는 실현된다 라고 말했다. 인간의 마음은 정원과 같다. 아주 조화롭게 같고 아름다운 정원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방치에 잡초만 웃자라 아무 쓸모없는 땅이 될 수도 있다. 가꾸든지 방치하든지 정원에서는 뭔가가 생성된다. 거기에 유익한 씨앗을 뿌리지 않았다면 쓸데없는 잡초 씨앗이 무수히 떨어질 것이고 종래에는 그런 종류만 생겨날 것이다. 이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속담과 동일한 의미를 품는다. 모든 일은 기본 토양에 따라 거기에 걸맞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임을 동서양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이다. 부정적인 마음뿐인데 무슨 조화로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겠는가? 한두 번쯤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지속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동서양에서 수천 명의 현인들이 이 비밀을 이미 수천 년간 말해왔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마태복음 8장 13절. 우주는 변화이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생각이 만드는 것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만든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된다. 부처님. 당신의 생각을 바꾸어라. 그러면 당신의 세계가 바뀐다. 노먼 빈센트 필. 마음은 그 자신의 고유 영역이며 자체의 힘으로 지옥을 천국으로 만들어내고 반대로 천국을 지옥으로 만들어낸다. 존 밀턴. 동서고금을 떠나 결국 감사도 마찬가지다. 부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 당신은 어느 쪽을 끌어당겨 무엇을 만들어내겠는가? 감사를 비롯해 말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힘이 있다. 여러 실험과 사례가 이를 증명하지만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에모토 마사루의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에 실린 실험 결과이다. 물을 앞에 두고 물에게 여러 나라의 나쁜 말과 좋은 말을 각각 들려준 후 그 결정체를 살펴본 것이다. 그랬더니 좋은 말을 들려준 물은 육각수 형태의 아름다운 결정체가 나온 반면 나쁜 말을 들려준 물의 결정체는 악마를 연상케 하는 결정체를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랑합니다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붙여놓은 물병에 담긴 물도 육각수 형태의 결정체가 나왔다. 천문학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는 평가지들은 중력파를 100년 전에 예측한 천재 엘버트 아인슈타인은 물리학자이자 최고의 과학자였지만 그럼에도 기적과 감사하는 삶에 몰두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한다. 인생에는 두 종류의 삶이 있다. 하나는 기적 같은 건 없다고 믿는 삶. 또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는 삶이다.
그런데 내가 선택한 인생은 후자의 삶이다. 이처럼 감사함을 생활화하고 감사한다는 말을 습관처럼 내뱉은 것이 아인슈타인이 남긴 업적에 어느 정도로 공헌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처럼 역사의 이름을 남긴 사람들 중 상당수는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표현했다는 사실이다. 블랙홀 이론으로 세계 최고의 우주 물리학자라 평가받는 스티븐 호킹 박사. 그는 아직 치료법이 개발되지 않은 루게릭 병에 걸려 알려진 바대로 보조장치가 있어야 말을 할 수 있고 휠체어가 있어야 이동할 수 있다. 이에 한 번은 기자가 그에게 병마 때문에 평생 휠체어에 의지해야 하는데 운명이 당신에게서 너무 많은 것을 앗아간 것 아니냐고 물었다. 하지만 그는 질문을 한 기자마저 감탄할 수밖에 없는 대답을 내놓았다. 내게는 여전히 움직일 수 있는 3개의 손가락이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머리가 있습니다. 내게는 꿈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졌죠. 사람들 대부분은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다. 그것도 10손가락을 다 움직인다. 생각할 수 있는 머리가 없는 사람은 없다. 대부분 가족과 친구도 있다. 그렇다면 호킹이 그런 보통 사람들과 가장 다른 점은 무엇일까? 뛰어난 두뇌? 아니다. 바로 그가 말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다. 21세라는 전도 유명한 나이에 불치병에 걸려 말을 하지도 걷지도 못하는 처지가 되고 보면 대부분은 살아갈 의욕조차 잃거나 마지못해 살 것이다. 하지만 그는 다른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누리고 있는 사소한 것들, 움직일 수 있는 손가락과 생각할 수 있는 머리에 감사하며 살아간다. 그렇기에 세계 물리학 사상 가장 중요한 사람 중 하나로 꼽히는 업적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가 만약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다면, 그래서 마지못해 하루하루 살아갔다면 결코 지금과 같은 업적을 쌓지 못했을 것은 분명하다. 당신의 삶은 다른 사람들과 어떤 다른 점이 있는가?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생각을 하며 똑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나는 누구나 자신만의 스토리가 있고 그것으로 차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평범하게 살아가기도 힘든데 차별화까지 하라니 그저 막막할지도 모르겠다. 대체로 사람들은 자기에게만 관심을 갖는 자기중심적 사고를 지니고 있다. 때문에 상대방을 생각하는 사고와 다르게 생각하는 법,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법에 익숙하지 못하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문제와 현상을 바라보는 자신만의 차별화된 관점은 많은 것을 불러온다. 즉, 따뜻한 감사의 시선과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주 큰 힘이 되는 것이다. 똑같은 시련이 주어져도 인식하고 전환하는데 감사가 습관화되어 있다면 받아들이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다르다. 결과물 역시 전혀 다를 것이다. 이처럼 감사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행복과 불행을 따로 구분짓지 않는다. 그것이 동전의 양면처럼 한 곳에 있고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의 문제만 남는다. 어떤 불행과 시련이 닥쳐와도 처음에는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겠지만 종국에는 그는 고통스럽지 않다. 그렇기에 시련과 고난, 고통, 위기를 더 수월하게 이겨낼 수 있고 다시 기운을 내 새로운 무엇인가를 시작할 수 있다. 이것이 내가 말하는 인생의 차별화이다. 감사는 사람을 살린다. 자존감은 나 자신이 나를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는가에서 비롯된다. 정신과 교수인 이무석 박사는 자존감과 열등감은 객관적 조건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라고 말한다. 자존감을 회복하려면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을 바꾸어야 한다. 그는 이러한 열등감이 삶에 파괴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자신의 저서 자존감을 통해 말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여유와 편안함을 갖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요소로 긍정사를 강조한다. 스스로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다. 무슨 일이든 늘 하던 사람이 더 잘한다.
긍정적인 시선을 갖는 것도 그렇다. 항상 감사한 삶을 살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계속 긍정적인 방향으로 잘 될 수밖에 없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다. 여기서 실패란 것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다. 그냥 실패는 절대 성공의 어머니가 될 수 없다. 이는 실패를 창조적으로 성화시켜 그것이 바탕이 되는 세계를 이룬다. 앞서 말했지만 상황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거나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우리가 그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고 반응하느냐에 있다. 다시 말하면 제대로 된 실패란 성공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고 그것을 잘 딛고 올라서는 것은 각자의 몫이다. 그리고 나는 이런 실패를 딛고 성공으로 가는 과정에 긍정의 핵심인 감사 습관이 필수라고 본다. 어떤 상황이라도 당사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말이다. 행복과 불행을 손에 쥐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내 안의 시선과 생각이다. 당신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떠한가? 시선의 길잡이를 만들어라. 인생의 과정에는 여러 갈래의 길이 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기에 늘 불안한 존재들이다. 더욱이 그 여러 갈래의 길목마다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도 놓여 있다. 그러나 문제가 있으면 해법도 있게 마련이다. 나는 감사야말로 인생의 돌파구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해법이 되어줄 수 있고 이를 통해 인생의 새로운 문이 열릴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미 앞에서 감사가 사람들에게서 어떤 긍정적 마음가짐과 태도, 삶의 자세를 끌어내는지를 설명했는데 풀검이 말한 성실이나 정직 등의 요소는 모두 감사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감사를 습관화해주는 프로세스인 21일 감사일지를 꾸준히 써보길 추천한다. 21일이면 습관이 만들어지고 100일만 꾸준히 쓰면 누구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100일간 썼는데도 삶에 직접적인 변화가 없었다고 해도 최소한 100일씩이나 하루도 빠짐없이 무언가를 해냈다는 성취감이 들 것이고 이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을 테니 말이다. 누구든 따뜻한 감사의 시선과 긍정적인 태도가 장착이 되면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나 마찬가지다. 감사일지를 쓰면 자신도 모르게 잠재되어 있던 지식과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 어쩌면 새로운 인생의 돌파구를 찾아낸 상태일 수도 있다. 이처럼 감사일지는 변화의 시선을 향한 길잡이가 될 수 있다. 네, 오늘은 99페이지까지 읽고요. 내일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99페이지까지 읽었고요. 내일 다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오늘은 잠들기 전에 감사일지 한번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편안히 쉬시고요.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